멘토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걸 하고 싶었다면 진즉했을 거다. 말로는 뭐라고 하든 진실을 보여주는 건 행동이지. 나는 무언가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행동은 당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을 보여준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진짜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법. 지은이 데릭 시버스, 옮기니 정지현, 발행 현대지성, 발행일 2024년 1월 26일입니다. 삶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후회 없는 결정을 돕는 66가지 통찰. 1990년 최고의 명문대 버클리 음대에 입학. 1998년 세계 최초이자 최고의 인디 음악 판매 플랫폼 CD 베이비를 창업하고 15만 명의 음악가를 모아 뮤지션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던 저자는 진짜 좋아하는 일만 하고도 충분히 멋지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왔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롭고 독특한 방식으로 여러 선택지 중에서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돈도 관심도 더 이상 필요 없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텐가? 식사를 거하게 하고 난 후의 느낌을 아는가? 너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 음식이 아닌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그게 어떤 느낌일지 궁금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관심을 받기 위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거나 칭찬받기 위해 많은 것을 한다. 하지만 만약 엄청나게 많은 관심과 칭찬을 이미 다 받아서 그런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어떤 기분일까?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 상황에서 당신이 더 이상 하지 않을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필요하든 그렇지 않든 돈을 벌기 위해 많은 것을 한다. 하지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돈이 많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상황에서 당신이 더 이상 하지 않을 일은 무엇인가? 단지 돈이나 관심을 끌기 위해 했던 일들을 전부 그만둔다면 나에게는 무엇이 남을까?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누구인가? 인생에 전적으로 만족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는가? 잠깐 휴식을 취한 후에 어떤 목표를 추구할 것인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는 말은 하지 말자. 그건 그냥 쉰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충분히 쉬고 나서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된 후를 말하는 거다.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관심도 필요하지 않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말이 아닌 행동에서 진정한 가치관이 드러난다. 나는 오랜 멘토에게 회사를 차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말했다. 아니, 그거 네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내가 또 말했다.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에요. 저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요. 그러자 그가 말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말로 한다고 진심이란 뜻은 아니거든. 제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전 저를 잘 알아요. 저한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난 네 말을 무시하고 네 행동만 보면 돼. 사람의 가치관은 언제나 행동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 그 말에 대해 생각해 보았지만 맞는 말 같지 않았다. 외국어를 배우고 싶거나 회사를 차리고 싶지만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은가. 담배를 끊고 싶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만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어쩌고? 멘토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걸 하고 싶었다면 진즉했을 거다. 회사를 차리고 싶다는 말을 2008년부터 했지만 넌 절대로 실행에 옮기진 않았지. 난 네 행동을 보고 네가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고 싶다는 게 진심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넌 배움과 글쓰기, 아이와 시간 보내기에 집중하는 지금의 단순한 삶을 더 선호해.
말로는 뭐라고 하든 진실을 보여주는 건 행동이지. 와, 정말 그의 말이 옳았다. 나는 수년 동안 뭔가를 하고 싶다고 자신을 속였지만 내 행동은 그 말이 진심이 아님을 증명했다. 원하는 마음이 조금 있긴 했지만 더 많이 원하는 게 따로 있었다. 지금 나는 무언가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그때마다 나와 똑같은 반응이 나온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나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든 당신의 진정한 가치관을 드러내는 건 행동이다. 행동은 당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두 가지 현명한 반응이 있다. 1. 자신에게 거짓말을 그만하고 자신의 진짜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것. 2. 당신이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고 진심인지 확인해보는 것. 과거의 타이틀에 더 이상 매이지 마라. 나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창업가라고 불렀다. 지금은 아니다. 회사를 창업한 지 꽤 오래 지났으니 그 명칭을 계속 쓸 수는 없다. 고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다고 언제까지나 운동선수라고 할 수는 없다. 오래전에 성공을 거둔 사람은 더 이상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직함에 걸맞은 자격을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과거의 자격에 대한 집착은 행동 없는 만족감을 줄 뿐이다. 하지만 성공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 필요한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직함을 사용하는 것은 이게 바로 나야 라는 생각으로 미래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고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 그 섣부른 만족감은 성공에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게 만든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마라. 과거와 현재에 대해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오래된 타이틀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직함을 잃는 게 싫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뭐든 해야 한다. 리더나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 좋은 친구와 같은 직함도 마찬가지다. 오늘 나는 내가 이룬 것들이 과거의 일이라는 사실을 반영해 내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했다. 당신이 이룬 것에 대해 과거 시제로 말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현재 시제로 말해보라. 커다란 자유를 주는 경험일 것이다. 그럭저럭 좋은 것들에 빠져 위대한 것을 놓치지 마라. 대다수 사람은 그럭저럭한 것이 가득한 삶을 산다. 우리는 그다지 진심으로 끌리지 않을 때도 예스라고 말한다. 그러다 보니 너무 바빠서 정작 기회가 찾아왔을 때 반응할 수 없다. 그럭저럭한 것들로 바빠 위대한 것을 놓치고 있다. 해결책은 예스라고 말하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다. 만약 그건 당연히 예스지. 너무 끝내주는 기회야. 라고 느껴지지 않는 일에는 무조건 노우라고 하라. 어렵지 않은 결정이다. 거의 모든 것에 노우라고 하면 된다. 그러면 시간도 많아지고 머릿속도 맑아지기 시작한다. 그런 후에 당신이 실제로 큰 흥미를 느끼는 기회를 만나면 거기에 온전한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 사람과 달리 크고 중요한 행동을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된다. 이미 어수선한 것들을 정리해 두었기 때문이다. 노우라고 말할 줄 알면 당신의 예스가 더 강력해진다. 뭔가를 처음 시작하거나 어떤 기회를 얻고 싶거나 다양성이 필요할 때는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좋지만 압도당하거나 이미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거나 한 가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좋지 않다. 거의 모든 것을 거절하라. 거의 아무것도 하지 마라. 단 뭔가를 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제대로 해라. 은메달리스트가 아니라 동메달리스트처럼 생각하라. 올림픽에서 3명의 우승자가 포디엄에 선 모습을 떠올려보자. 금메달리스트, 은메달리스트, 동메달리스트.
은메달리스트의 기분이 어떨지 상상해보자. 1초만 더 빨랐다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젠장 아깝다. 젠장 젠장 젠장. 시기 질투에 휩싸여 끊임없이 자신과 금메달리스트를 비교할 것이다. 이제 동메달리스트의 입장을 상상해보자. 1초만 느렸어도 메달을 따지 못했을 것이다. 아주 좋은데? 공식적으로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포디엄에 섰다는 사실이 정말 좋다. 위를 향한 비교와 아래를 향한 비교는 이렇게 다르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달려있다. 이 비유는 이해하기는 쉬워도 일상생활 속에서 기억하고 적용하기는 어렵다. 부러움이나 분노로 불타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은메달리스트가 아니라 동메달리스트처럼 생각해라. 초점을 바꿔라. 바로 위의 상황과 비교하지 말고 바로 아래의 상황과 비교해보라. 예를 들어 만약 최고로 좋은 물건을 사는 것이 목표라면 그것을 얻었을 때 금메달리스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내년에 더 새롭고 좋은 물건이 나오면 당신은 은메달리스트의 질투에 빠질 것이다. 대신 충분히 좋은 것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당신은 동메달리스트로서 최고와 비교하고 있지 않으므로 따라잡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나는 유명한 음악가들을 많이 만나보았다. 자신보다 더 유명한 사람을 만나면 속상해하며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을 슈퍼스타들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음악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한다. 물론 목표와 야망이 있고 특정 기술과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 한다면 금메달만 바라보는 은메달리스트처럼 실망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 추진력으로 더 열심히 연습하고 실력을 향상할 수 있다. 당신은 가진 것에 더 감사해야 한다. 지금보다 충분히 더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큰 행운이다. 이에 관한 더 재미있는 생각을 접하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루이 C.K의 모든 것이 멋지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와 제리 사인펠트의 은메달 루틴을 검색해보길. 나는 틀리는 게 좋다. 나에 대해 생각할 때 대개는 똑똑하고 성공적이며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마치 모르는 게 없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지난달에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후회스러운 경험은 처음이었다. 나는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들은 많은 좋은 조언을 해주었고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도와주었다.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니 잠시나마 기분이 나아졌지만 그러다 다시 파괴적인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살면서 무언가 잘못될 때마다 나는 자신에게 물었다. 이 일에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 보통은 답을 찾았었지만 이번엔 아니었다. 없어. 어디로 보나 끔찍한 상황일 뿐이야. 라는 답이 돌아왔다. 거의 매일 이 질문을 떠올려 보았지만 답은 똑같았다. 결국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사실 나는 틀리는 것을 좋아한다. 비록 자신감에는 스크래치가 생기지만 틀려야만 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길을 잃는 것을 좋아한다. 두려움이 느껴지지만 길을 잃어야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조금씩 실수하고 길을 잃는 것을 추구한다. 내 예상을 뒤엎고 생각을 바꿔주는 작은 교훈을 좋아한다. 놀라지 않으면 배우는 게 없는 법이니까. 이렇게 나는 틀리는 것의 좋은 점을 마침내 알아냈다. 틀려서 당황한 경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오랜만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오랜만에 사람들의 조언에 마음을 열었다. 지난달에 친구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생각하니 미소가 절로 나왔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주 쓰라리기도 했지만 아직 배울 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달았다. 모든 답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나에게는 당연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놀라울 수 있다. 모든 창조자는 이 감정을 알고 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혁신적인 작품을 경험한다. 아름답고 획기적이고 숨이 턱 막힌다. 당신은 그 작품에 매료된다. 전혀 예상치 못했고 예상을 빗나갔지만 완벽한 아이디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라면 절대로 저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천재적이야. 그 다음에 당신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 아이디어는 너무 뻔해. 난 저렇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없을 거야. 나는 이런 느낌을 자주 느낀다. 놀라운 책, 음악, 영화, 심지어 멋진 대화에서도. 어떻게 저런 걸 생각해냈을까? 경외심마저 든다. 겸허해진다. 하지만 나는 내 일을 계속한다. 나의 작은 이야기들을 하고 나의 관점을 공유한다. 전혀 대단하거나 화려하지 않다. 그냥 나의 평범한 생각일 뿐. 어느 날 누군가에게 이런 이메일을 받았다. 나라면 절대로 그런 생각을 떠올리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죠? 천재적이에요. 물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절대로 특별한 게 아니라고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그 후에 나는 놀라울 정도로 심오한 무언가를 깨달았다.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당사자에게는 당연하게 느껴진다. 존 콜트레인이나 리처드 파인먼도 그들이 연주하거나 설명하는 모든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느꼈을지 모른다. 나에게는 당연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놀라울 수 있다. 작곡가들 중에는 그들이 만든 크게 히트했던 곡에 대해 녹음할 가치도 없는 바보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는 자신이 만든 작품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 그러니 세상 밖으로 내보내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당신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공유하기를 주저하는 것은 무엇인가? 배운 것을 잊고 다시 배우는 능력. 내가 과거에 배운 것들이 지금은 틀렸다. 시대가 변했다. 한때 사실이었던 믿음은 이제 거짓이다. 이제는 사라진 한계를 바탕으로 한 생각들이었으니까. 예전에 통했던 방식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옛 도로는 없어지고 이제는 산을 통과하는 터널이 생겼다. 옛날 지도가 틀렸다면 새로운 선을 긋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지도를 새로 그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폐쇄된 도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세상은 똑같은데 내 상황이 바뀔 때도 있다. 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던 방법으로 다른 목적지에도 도착할 수는 없다. 해결책은 바로 의도적인 탈학습이다. 기존에 배운 것을 잊어버린다는 뜻이다. 1. 아는 것을 의심하라. 2. 안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버려라. 3. 현재에도 여전히 사실이라는 증거를 찾아보라. 증거가 없으면 따라가지 마라. 나는 예전에 전문이었던 분야에 대해 지금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내가 몇 년 전에 잘 알던 것에 대해 조언을 구한다. 내가 여전히 답을 안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인정해야만 한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처럼 굴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된 느낌을 받아들이게 되면 꽤 마음이 쓰리다. 하지만 그 고통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 그래야만 성장할 수 있다. 존 케이지는 말했다. 나는 왜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오래된 생각들이 무섭다. 엘빈 토플러도 말했다. 21세기 문맹은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운 후에 배운 것을 잊고 다시 배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대다수의 사람은 인생의 처음 3분의 1에서만 배운다. 학교는 배운 것을 잊고 다시 배우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을 명확하게 보고 알고 싶다.
하지만 지혜의 첫 단계를 지나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 지식을 계속 더하는 것만으로는 지혜로워지지 않는다. 빼기도 필요하다. 여기까지 진짜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법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데릭 시버스는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창의적 인간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로 그의 저서를 처음 접했는데요. 마인드셋을 주제로 짧은 칼럼 같았던 꼭지 하나하나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자기 개발서와는 생각의 접근이 달랐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점들이 자주 등장해서 더욱 신선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제목 그대로 저자는 진짜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인생을 이미 살고 있고 독자들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그 길을 스스로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인상 깊었던 책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